자, 오늘부터 할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수하고 로그예요. 여기 수학 원 단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이제 첫 단원이 지수, 그 다음에 로그 두 개 배우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한 지수 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라는 걸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죠? 그거를 함수로 푸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맨 마지막에 수열이라는 게 나와요. 숫자의 배열.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돼 있어요. 이 4단계를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한 학기에 다 끝낸다는 거야. 이게 수1이야. 수1. 그리고 2학기가 수2로 가는 거고, 수2는 또 이제 함수의 극한 또는 뭐 연속도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 이렇게 있고, 그 유명한 미분법.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적분법. 요 사이에 이제 세세하게 미분의 활용, 적분의 활용 이런 애들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 사항 가르쳐 주고서. 그래서 이게 1년치예요. 1학기, 2학기. 그래서 여기가 수학의 사실은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문제도 제일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일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문제 자체도 쉽지 않게 돼요. 그 문제지. 이해됐을까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처음 단계 때 이 처음 단계를 스모는 아니요. 스모 이거 저기 중학교 거 복습 내가 안 시켰지. 네. 스모는 시험이 늦게 끝나서 복습을 안 됐는데 다른 애들은 최소한 지수는 복습을 시켰어요. 한 번 정도는. 왜냐면 그 이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해. 뭐 지수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수끼리 뭐 2의 세제곱의 제곱은 얼마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지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의 6제곱입니다. 뭐 이런 거고, 뭐 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면 지수 법칙에 따라서 2의 제곱입니다. 왜? 지수끼리 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복습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부터 지수 나가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요거만 복습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수학 상에 나와있던 곱셈 공식하고 엮여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로그도 마찬가지고. 곱셈 공식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곱셈 공식을 다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잘 까먹거든. 복잡하게 느끼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제는 로그가 쉽지 않을 겁니다. 로그 뜻을 본인이 100%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때 잘 들어야 되고, 여기 두 개만 잘 넘어가면 함수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함수는 얘네들의 함수적 특성만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만 하면 돼요. 상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에서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 거는 크게 수열도 마찬가지 뭐 할 거는 많지만 외울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뭐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년 1년 동안 가야 될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버티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지수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수 거기 책
그 복사해준 거 한번 보세요. 겉옷 제곱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지수 법칙에 대한 복습을 시켰던 거다. 지수 법칙. 수고 때문에 한번 더 해볼까? 자, A의 어떤 m제곱이다. 이거의 원 뜻은 뭐죠? A를 M1 네, A를 이거를 m개 곱했다는 뜻이다. 그거를 간단히 줄여서 A의 m제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똑같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미시라고 불러요. 이 A 값을.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미수로 했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뭐다? m 플러스 n제곱이다. 반대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때 중학교 때는 얘를 구별을 했습니다.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크면 그대로 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썼네. m하고 n하고 같으면 그 정답을 1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a의 m-n이 됐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가 n이 오히려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쓰라고 배웠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역수치해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에 뭐 예를 들어서 k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A의 mk제곱 곱하기 B의 nk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불렀다. 이때 제한점은 뭐냐면 m과 n은 모두 자연수 일대로 한정해서 풀었던 게 특징이에요. 중학교 때.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확장을 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 지수를 확장시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를 살짝 바꿔서 하는 거예요. 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물음을 준 거예요. 아니 꼭 이렇게 어렵게 풀어야 되나? 이거를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걸 항상 비교해서 항상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해야 되나?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요거 하나의 원칙만 갖고서 지수를 풀어내고자 했던 게 이 지수 확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 보면 A의 세제곱과 A의 세제곱을 나누면 답이 1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지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이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3 빼기 3 그래서 A 0제곱. 이해됐어? 아니 그러면 0이 나오는 거를 굳이 이게 1이라고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어떤 숫자의 빵제곱을 1이라고 정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차라리 모든 숫자의 빵제곱은 1이라고 하자. 답이 1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뺄셈이라는 규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냐. 나누기에서.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벌써 지수에 뭐가 등장한 거야? 0이 등장한 거지. 정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즉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의미가. 이거 자체가 0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왕이면 얘도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A 제곱에 나누기 A 뭐 5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2개 있고 밑에 A가 5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있어? 이거를 약분을 할 테니까 얘가 결국은 뭐야?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 뺄셈의 규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거를 그냥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제곱인데
그렇다면 얘를 a 세제곱분의 1이라고 다시 또 약속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가령 이런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 약속에 의하면 얘를 뭐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들으면 되느냐?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즉 4분의 1.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롭지 않냐 이거야. 골치 아프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방법, 이 뺄셈이라는 방법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약속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빵 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하고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정수로 확장이 된 것이 이제 나중에 유리수로 가고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될 거예요. 그때 유리수는 도대체 뭐고 실수는 도대체 뭔지는 조금 있다가 지금부터 나갈 거예요. 일단 지수 확장되는 거 재현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정수까지 확장된 이유는 이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거야. 이 규칙을. 너무 너저분하다 이거지. 세 군데나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원시적이다 이거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지수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빵 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하면 되고 모든 숫자에 이게 애초에 말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거듭 제곱이란 건 뭐야? 그 개수만큼 곱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a를 한 번도 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a를 한 번도 안 곱했는데 어떻게 그게 1이 나와요? 모순이죠. 모순된 거를 그냥 정의로 그냥 빵 내려버리는 거야. 마찬가지 a를 마이너스 3번 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약속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약속만 유지한다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유리수로 확장된 건 뭐냐? 유리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수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책 다음번에 나오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유리수가 등장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전부 다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 확장의 스토리를. 지수가 왜 유리수나 실수까지 확장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듭 제곱근 얘기입니다.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x의 n제곱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내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3이면 3, 4면 4 어떤 숫자에 몇 제곱을 했을 때 3이 나오는 그 숫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x값 그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이 4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서 인수분해 거쳐서 x값은 2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요 2와 마이너스 2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 식을 만족하는 그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x의 세제곱이 1이다. 이런 애들은 x-1에 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돼서 x값으로 1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값이 몇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3개가 등장하죠. 이걸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xn제곱에 a라는 어떤 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때 x값은 몇 개가 근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곱일 때 2개, 세제곱일 때 3개, n제곱이면 n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은 딱 그 방정식의 차수만큼 나와요. 4차 방정식이면 4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봤듯이 그것이 실수이든 허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몇 개 나오는 거. 딱 그게 n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 제곱근의 개수라고 불러요. 거듭 제곱근의 개수는 여기 위에 숫자만 읽어보면 압니다. 이게 7제곱이면 7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됐든 허수가 됐든 다 합쳐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x값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근데 그 4개가 아무것도 실수가 없는 거지. 다 only 4개 전부 다 허수인 것 뿐이야. 이거 허수잖아. 실수를 4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있어? 없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4개는 어디서 나와? 다 허수에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 풀면.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어쨌든 개수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걸 읽으면 돼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개수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런 허수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냐면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에 가 있습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실수값에 가 있어요. 이게 내 관심사예요. 이해됐죠? 그 실수를 어떻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은 어떻게 생겼고 몇 개나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현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발전해서 이제 지수에서 유리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수에서. 그래서 지수에 왜 유리수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때 거듭 제곱근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n이 짝수인 경우하고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n이 짝수인 경우, 즉 x 제곱이라든가 x 4제곱이라든가 x 6제곱이 생긴 모습하고 y 이꼴 얘는 x라든가 x 3제곱이라든가 x 5제곱이라든가 x 7제곱이 생긴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긴 모습이. 자, 이렇게 짝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분필이 굉장히 힘든 분필이네요. 미끄러집니다. 분필이. 자, 짝수 애들은 그 생긴 모양에 무관하게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씨, 미안. 분필이 지금 어때려봐 미끄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y축 대칭 구조로 생겼어요. x제곱이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x 4제곱은 이렇게 좀 폭이 좁아요. 이해됐어요? 6제곱은 더 좁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모습을 띠는 게 제곱, 4제곱, 6제곱 그런 짝수들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좀 예쁘게 그려도 돼야지. 천천히. 이거 왜 따지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x 제곱이 3이라고 가정해. 그러면 얘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실수기 때문에 그래. 실수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 표시가 가능한 애들이야. 왜? 이 좌표는 전부 다 실수로만 돼 있으니까. 호수는 여기다가 찍힐 수가 없어. 이해됐어? 따라서 내가 이 실수로 돼 있는 근을 알고 싶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알게 돼. y 이퀄 x 제곱과 y 이퀄 3 사이에 교점의 x 값이 실근이다 이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플러스 3이라고 했을 경우 실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점과 이 점 3에서 만나는 이 점에서 그때 x값 그때 x값 요게 실근인 거야. 요 실근이라고.
이때 x 할까? 이때 교점에서 x.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개 나옵니까? 2개. 겉업 제곱근 근 자체는 몇 개 나와? 2개. 근데 그 2개의 근이 모두 실수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요. 제곱이니까 2제곱근 3 이렇게 부르기를 한 거예요. 얘를 플러스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쪽은 얘네들의 특징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제곱근 3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약속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제곱근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유일하게 요 2라고 돼 있는 제곱근만 여기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게 우리가 아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예요. 이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x 4제곱 이꼴 3이라고 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더 폭이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3이라고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x값이 또 2개가 등장하는데 여기를 4제곱근 3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마이너스 4제곱근 3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다 이거야. 약속을. 왜? 이 숫자를 4제곱을 하면 3이 나옵니다. 그 뜻인 거야. 이 숫자를 4제곱하면 3이 나옵니다. 더? 재현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걸 약속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근이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2개는 내가 내 눈으로 봤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2개는 실수값이고 나머지 2개는 허수값이라는 거지. 합쳐서 4개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n 제곱근 3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n 제곱근 3 여기 제곱근이 있어. 그럼 요거를 n 제곱하면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쟤는 이해돼? 요 숫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를 실제로 요만큼 제곱을 해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말뜻 자체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승호 이해돼? 너 복잡한가? 알겠어요. 그런데 얘도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여기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래 있던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아니 그럼 근이 없나요? 아니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여기가 음수인 경우는 2개 모두 허근이라는 뜻이에요.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좌표에서 만나는 애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4제곱에서 마이너스가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쳐. 그럼 얘도 하나도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4개 모두 허근이라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n이 짝수일 때를 한 거잖아. 정리해보면 n이 짝수이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라는 여기를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실근은 두 개가 나옵니다.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n 제곱근 a와 마이너스 n 제곱근 a로 두 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허근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a가 음수면 실근은 없어요. 빵개죠, 빵개. 여기는 두 개가 나오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의 8제곱이 3일 때, 오케이? 그러면 질문이야 이제 3의 8제곱근은 몇 개냐? 와 3의 8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냐라고 두 종류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답이 서로 다르죠. 3의 8제곱근은 이 x가 토탈 몇 개냐는 뜻하는 거예요. 그 몇 개 있어요? 이 숫자만 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8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3의 8제곱근 중, 즉 8개 중에서 실수값은 몇 개가 나오냐 이거예요. 몇 개 나오냐? 여기 짝수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죠. 그러면 그림에서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에서 이걸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서 이걸 그리라고. 아, 8제곱근이니까 좌우 대칭형으로 생겼겠지. 그런데 여기 옆에가 3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실수값으로는 몇 번 만나냐? 2번 만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외우세요. 차라리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외웠을 때 유형 가치가 더 높으니까. 표는 단순히 너네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그 실수값의 실제 모습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8제곱근 3하고 마이너스 8제곱근 3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막 홀수 홀수 쪽도 한번 볼까요? 홀수 쪽. 홀수 쪽은 어떤 특징입니까? 여기 뭐 팔을 쓰고 있어. 머릿속에 있어. 홀수. n이 홀수입니다. n이 홀수라는 것은 x 세제곱, x 5제곱, x 7제곱 뭐 이렇게 생겼다는 애들인데 얘네들 특징이 생긴 게 다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다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세제곱이 이거면 5제곱은 여기서 더 좁아요. 7제곱은 더 좁게 올라가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생긴 거 큰 틀에서 보면 세제곱, 5제곱, 7제곱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거 0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x 세제곱 이꼴 3이다.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때 만나는 유일한 실수값은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내가 쓰면 돼요? 세제곱근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실수값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허수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내가 따로 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같이 쓰면 꼭 헷갈리는 놈이 있더라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x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숫자를 내가 찾았다고 치자고. 몇 개 나오겠어? 3개. 실수, 허수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실수는 여기 하나가 보이겠지 되는 거예요. 이 값이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 값은 뭐라고 쓰느냐?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얘도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된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특징이 뭐냐?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인다는 거야.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여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단 말이지. 근데 이게 홀수 쪽에 오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얘 하나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왜 붙여줍니까? 이거 스스로 자체가 막 음수예요. 얘가 자체가 음수예요. 스스로가. 쟤는 이해돼? 지금? 여기다 쓸데없이 마이너스 붙이지 말라고. 얘 자체가 마이너스야. 내 말 이해돼? 구별해서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오로지 온리 하나인데 뭘?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따라서 얘는 a가 양수여도 n 제곱근 a라고 쓰면 되고 a가 음수여도 n 제곱근 a라고 쓰면 끝이에요. 단지 얘는 세제곱근 3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거죠. 여기가 똑같이 a를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숫자예요. 얘랑 얘처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홀수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 한 번밖에 안 만나요. 나머지는 싹 다가 허글이죠. 내 말 알아서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점은 또 똑같아요. 자, 봐. 그러면 세제곱근 3을 세제곱하면 뭐예요? 요 3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면 됩니다. 이거 자체 스스로가. 쟤는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때 드디어 지수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잘 봐. 이 숫자가 이걸 갖다가 만약 K라고 해봐. 그럼 K의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요거를 뭐라고 지수로 표현하고 싶으냐 이거지. 마이너스 3에 뭐라고 써야 거기다가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랑 곱해서 여기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1제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해됐어요? 채민이는? 이해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3에 얘를 몇 제곱이라고 해야 세제곱을 하면 3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지수 법칙을 고집하고 싶다 이거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얘랑 곱해서 3의 1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어차피 정수까지 가서 버린 몸 분수는 왜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얘를 3분의 1이라고 쓰자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지수 확장에서 n 제곱근 루트를 얘를 a를 우리는 뭐라고 지수로 약속하기 시작했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다라고 약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를 n 제곱하면 실제로 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n 제곱하면 a가 나와줘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지수가 정수에서 분수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 분수를 유식한 말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고. 내 말 이해될까요? 이해됩니까? 어려울까요? 할만하지 않아? 자, 그러면 잘 봐. 이런 거 어떻게 표현했다? 루트 2야. 얘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돼? 2의 2분의 1제곱. 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세제곱근 2는 우리 뭐라고 부르면 돼? 2의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어?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세제곱근 16은 얘는 세제곱근 2의 4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분모가 되는 거고 2의 3분의 얘는 분자가 되는데요.
3분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수가 막 분수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아까 그 마이너스 붙인 게 아직도 어색할 텐데. 자, 루트 2분의 1을 지수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죠. 얘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분모 있는 건 지수에다가 뭘 붙이기로 했다고? 음수 붙이기로 했다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가 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다시 조금 더 연습해볼까?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지.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쓴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쓴다. 이렇게 앞으로 약속하겠다 이거죠. 이해돼?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81분의 1은 3의 4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얘를 뭐라고 쓴다? 3의 마이너스 4제곱. 81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지수에서.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거듭 제곱근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런 어떤 배경에 의해서 지수의 분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지금 나눠준 책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뭘 해보냐면 13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거듭 제곱을 전부 다 지수의 분수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돼요. 오케이?